안녕하세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MSC430 보드를 이용해서 LED를 켜고 끄는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인풋을 배우고 스위치를 누르고 떼는 것을 프로세서로 어떻게 코딩하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디지털 인풋을 배우고 여기에 스위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실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는 전기회를 끊거나 연결해주는 소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실험 과목이나 실생활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서 질문. 다음 회로도가 있는데 이 회로도가 잘 동작할까요? 보기에는 그라운드도 있고 스위치도 있고 왼쪽에 핀 1.1과 핀 2.1은 프로세서에 있는 핀이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먼저 회로도를 좀 보기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른쪽은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왼쪽은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선 스위치가 닫혔을 때를 봅시다. 회로가 그라운드랑 연결되어서 0V가 그대로 핀과 연결됩니다. 즉 핀은 0V가 되고 프로세서에는 0V가 들어왔다고 인식하는 거지. 그 다음 스위치가 열렸을 때를 한번 봅시다. 회로가 끊겨 있습니다. 그라운드 쪽 전압이 핀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때 핀은 어떤 전압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를 플로팅 상태라고 합니다. 0V도 아니고 5V도 아닌, 디지털로 말하면 0도 아니고 1도 아닌 제3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는 프로세서가 0이라고도 인식했다가 1이라고도 인식하는 혼돈의 상태가 됩니다. 둘 다 인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풀업 저항, 풀 다운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을 추가해서 플로팅 상태를 제거하는 회로인데요. 저항의 위치에 따라 풀업이나 풀다운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풀업 저항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풀다운 저항은 풀업 저항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회로도가 풀업 저항의 회로도입니다. 저항이 5V 쪽에 있는 것이 풀업 저항이라고 하죠.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를 나타냈는데 아래 회로가 끊겨 있으니 핀에는 5V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럼 스위치가 닫혔을 때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저항 기준으로 위에는 5V, 아래는 0V가 되어서 전압 강화가 생기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빨간 영역만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핀에 들어가는 전압이 궁금한 거죠.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은 모두 0V가 되었습니다. 즉 스위치를 닫을 때 핀에는 0V가 됩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열렸을 때나 닫혔을 때 프로세서가 인식할 수 있는 전압인 5V 또는 0V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서는 스위치가 열렸을 때를 해결을 못했는데 이 풀업 저항을 이용해서 스위치가 열렸을 때도 5V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이러한 풀업 저항을 추가로 회로 구성을 하고 납땜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 프로세서는 프로세서 내부에 이렇게 풀업 저항을 설계해 놓고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죠. 이렇게 복잡한 논리 회로도를 주면서 말이죠. 레지스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 회로도에서 저항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 영역을 프로세서 칩 안에 설계를 미리 해준 거죠. 여기서 왜 이렇게 설계를 해줬는데 우리가 굳이 왜 공부를 또 하냐, 그냥 설계된 것 갖다 쓰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프로세서 안에 있는 이 내부 풀업 저항은 불안정하거나 전류를 더 줄이고 싶거나 할 때 회로 설계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시로 제가 저항을 10kΩ 이라고 넣었지만 전류를 더 주고 싶다면 저항을 더 높은 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자전기공학도입니다. 하드웨어도 배우고 소프트웨어도 배우죠. 다시 말하면 이런 회로를 알고 코딩하는 분야가 거의 전자공학이고 코딩으로 해결 안 되어서 회로를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 전자공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학년 때부터 회로 이론, 논리 회로를 듣고 3학년에 전자회로를 듣는 것입니다. 다른 과와 차별된 점이죠. 대신 어렵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풋에 대한 레지스터입니다. 먼저 DIR입니다. 저번에 디지털 아웃풋, 즉 LED를 켤 때는 아웃풋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스위치의 전압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인풋 모드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인풋 모드는 해당 비트에 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레지스터의 기본 세팅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굳이 작성하지 않지만 코딩 실습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전압이 들어오는 레지스터는 인풋 레지스터입니다. PX인의 전압이 5V이면 1이라는 값으로 바뀌고 0V이면
0이라는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 값을 가지고 스위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풀업 저항을 기준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5V 1이 될 것이고, 스위치를 안 눌렀으면 0V 0의 값이 되는 것이죠. 이 레지스터는 값을 쓸 수 없고 읽을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R이라고 써져 있고 리드라고 있습니다. 전원만 읽어드릴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내부 풀업 저항을 설정하는 레지스터들입니다. 우선 랜 레지스터에서 풀업 풀다운 저항 자체를 사용하는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아까 배운 회로들을 사용할 건지 말이죠. 우리는 따로 회로들을 납땜하지 않을 거니까 사용하는 걸로 설정하면 됩니다. 1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아웃풋 레지스터입니다. 풀업 저항 또는 풀다운 저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 아웃풋 레지스터에 1 또는 0을 줘서 전압을 주고 LED를 켰다 껐다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풀 다운 저항을 사용할 것인지 풀업 저항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왜 헷갈리게 같은 레지스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한 이유는 만든 사람이 알겠지만 아마 레지스터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어차피 인풋을 사용할 때 아웃풋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합쳐놓은 거고, 조금이라도 줄여야 레지스터를 좀 줄이고 메모리를 줄이고 반도체를 줄여서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논리회로 설계나 컴퓨터 구조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최적화와 소형화 등등등. 이것은 프로세서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냥 저희는 MSP430에서 이런 식으로 합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 회로도입니다. 앞선 4개의 레지스터가 모두 이 회로도에 있는 게 보이시죠? 물론 이거 말고 더 많은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지스터들은 모두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그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서마다 이 레지스터의 이름이 전부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들은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것만 알고 있고 나중에 다른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 그때 가서 비슷한 기능을 또 찾고 공부하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 TI MSP430을 공부한다 가정하고 데이터 시트 보는 방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SP430 F5529 프로세서의 유저 가이드를 들어오시면 이렇게 거대한 1000장이 넘는 PDF 파일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 현재 디지털 인풋 아웃풋을 배우고 있죠. 디지털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지스터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금 배운 인풋 레지스터가 있고 아웃풋 레지스터 또 얘기가 나와 있죠. 저희가 저번 주에 배운 거는 아웃풋에 로우를 줄 건지 아웃풋에 하이를 줄 건지, 즉 0V를 줄 건지 5V를 줄 건지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 핀을 풀업 저항이나 풀 다운 저항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아웃풋 레지스터가 풀 다운 저항이 될 수도 있고 풀업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배운 DIR, 랜 레지스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적인 레지스터가 있는데 저희가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습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가 있고 인터럽트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레지스터 쭉 이름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P430 보드에는 포트가 굉장히 많아서 포트 11번까지 있고 더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저 가이드가 딱 이 저희가 쓰고 있는 MSP430 F5529 프로세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안 들어있는 기능도 되게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지스터가 쭉 나오죠. 제가 방금 PPT에서 가져온 게 이 부분입니다. 아웃풋이 설명을 잘 읽어보면은 인풋 모드로 했을 때 풀업, 풀다운 저항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굳이 이 데이터 시트 유저 가이드를 보는 방법을 넣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레지스터들을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어떤 걸 개발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회사 가서 이 MSP430을 쓴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거기 가서는 암코어텍스나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아트메가 128 이런 거를 이제 좀 로우 레벨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이거 그대로 쓰면은 절대 될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기능들을 이해를 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직접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데이터시트나 유저 가이드 보는 방법을 언급을 했고요.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 직접 공부해야 되는 게 더 많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MSC430 보드에 스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LED 옆에 나란히 있죠. 각각 핀 2.1과 1.1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스위치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셋 버튼과 부트로더 버튼이라서 저희가 코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혹시나 왜 핀 1.1에 LED를 연결했는데 바로 옆에 핀 1.1에 스위치를 연결했냐 라고 굳이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이것을 만든 사람 마음입니다. 이거 만들 때 소자 크기, 위치, 회로 간섭, 납땜 등등 복합적으로 결정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배운 전공들이 모두 고려돼서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공 공부에서 배운 거 쓸 때가 있겠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제 코딩 실습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배운 LED 실습과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계속 말한 것처럼 스위치만 실습해봤자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습은 스위치를 누르면 프로세서가 인식을 하고 스위치 상태에 따라서 LED가 켜지거나 꺼지는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번 주에 있는 소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아웃풋 관련 레지스터 세팅입니다. LED를 사용하게끔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LED를 꺼라 라는 구문입니다. 그 다음이 디지털 인풋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DIR 레지스터에 0으로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초기 세팅이 0이니까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레지스터가 처음에 0으로 세팅되어 있고 인풋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기본 세팅이 아웃풋으로 되어 있다면 프로세서에서는 전압을 내보냅니다. 이럴 때 프로세서 옆에 다른 회로가 있다면 프로세서에서 나온 전압이 의도치 않게 흘러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프로세서에서는 기본 세팅은 인풋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풀업 저항 선언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부 풀업 저항을 사용을 하고 풀 다운 저항이 아니라 풀업 저항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2.1, 1.1 모두 적용해 줍시다. 그래서 아웃풋 레지스터, 랜 레지스터 모두 다 1씩 주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Y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핀 1.1에 연결되어 있는 오른쪽 스위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풀업 저항을 생각해 보면 스위치를 누르면 0V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문 if문에 전압이 0일 때 조건을 넣어야 되겠죠. 인 레지스터를 이용하고 먼저 포트 1에 1번 피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포트 1에 나머지 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1번 핀만 관심이 있죠. 그렇다면 정확히 1번 핀만 확인하는 방법은 AND 비트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ND와 1이 연산되게 되면 나머지 비트에 상관이 없이 해당 핀에 있는 값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AND와 1이 연산되면 그 값 그대로 나오게 되고 AND와 0이 연산되면 모두 다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번째는 1로 만들고 나머지가 0이 되는 비트를 연산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이 값이 0 또는 1이 나와야 이 if문 조건에 맞는데 0과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비교 연산자에서 0이 아닌 숫자를 true라고 인식을 하고 0은 false로 인식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 조건을 만들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구현해도 무방합니다. 즉 if문을 이렇게 작성해주면 0V를 인식을 하고 아래 구문이 실행되겠죠. 여기서 LED를 켜라 라는 구문을 넣으면 됩니다. 오른쪽 스위치니까 오른쪽 LED인 핀 4.7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if문도 똑같이 작성하면 되는데 else if문으로 작성해서 if문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핀 2.1이 위에 있고 핀 1.1이 밑에 있는데 이 순서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왼쪽 버튼부터 인식을 하게끔 짠 거라서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lse문을 만들어서 스위치를 아무도 안 눌렀을 때를 만듭시다. 우리가 스위치를 안 누르고 있으면
그냥 LED를 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LED를 모두 끈다는 명령어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모든 코딩이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실행하기 전인데 그 전에 LED 실습했던 소스가 남아있어서 계속 이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디버그가 다 돼서 코드가 멈춘 걸 보이시죠?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뭐 LED도 안 켜지고 아무 반응이 없죠. 제가 여기서 왼쪽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LED가 켜지는 게 보이시죠? 떼면 LED가 꺼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오른쪽 LED가 켜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LED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 다루는 게 끝일 줄 알았는데 스위치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채터링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스위치를 누를 때 그 짧은 시간에 스위치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인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스위치를 한 번 눌렀다 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수십 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세서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위치를 누르고 떼는 게 1초가 걸렸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클럭이 16MHz인 프로세서는 1초에 16메가번 연산을 하는 친구입니다. 1600만 번인 것이죠. 이를 반대로 말하면 한 번 연산할 때 16메가분의 1초가 걸렸다. 엄청나게 빠르죠. 이렇게 1초가 지났는데 16메가번, 1600만 번이 인식되는 거죠. 즉, 프로세서는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채터링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좀 과장을 많이 했고요. 한 클럭에 스위치 연산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스위치가 인식되는데 몇 클럭은 지나가는데 그래도 그만큼 빠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간단하게 보면은 캐패시터를 추가하면 됩니다. 캐패시터를 스위치 쪽에 연결을 하는데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로우 패스 필터가 되면서 노이즈가 제거되시는 거 다들 아시죠? 회로 이론의 RSC 회로를 배우셨을 겁니다. 이 방법의 문제는 추가로 회로를 수정하여서 납땜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칩 회로를 수정하기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상황마다 캐패시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코딩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전자공학의 장점인 하드웨어를 다룰 줄 알면서 소프트웨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펌웨어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우선 채터링을 일부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터링 현상이 어떤 것인지 먼저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실습은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반전되는, 켜졌으면 꺼지고 꺼졌으면 켜지는 코딩을 해봅시다. 위 코드에서 조금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XOR 연산을 이용해서 LED가 반전되는 코드를 구현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간단하죠. 왼쪽 스위치를 누르면 왼쪽 LED를 반전시켜라. 오른쪽 스위치를 누르면 오른쪽 LED를 반전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드가 있는데 여기서 왼쪽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꺼졌으니까 켜지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눌렀는데 켜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순간적으로 이 프로세서가 연산을 빨리 해가지고 그 순간에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것이죠. 이 오른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채터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운이 좋으면은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나쁘면 계속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운이 좋을 때 실행이 되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채터링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을 실습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소프트웨어에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 방법은 완벽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도 방법 중에 하나니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if문에 들어가서 명령이 실행되는데 여기에 if문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반복문 while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중괄호로 닫죠. 이 while문은 스위치를 누를 때까지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스위치를 누르면 if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while문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누르면 조건이 계속 만족을 하니까 이 while문 중괄호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while문은 무한루프처럼 걸려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중괄호 안에 아무 명령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while문의 조건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이 무한루프가 풀리고 그 다음 명령인 LED가 반전되라 라는 명령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LED가 한 번만 실행돼서 반전되는 것이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누르고 있고 떼면 해결, 한 번만 깜빡이게 되죠. 물론 이 코딩의 문제점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면은 while문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LED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떼면 그 다음에 꺼집니다. 그래도 노이즈는 확실히 없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채터링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if문에 딜레이를 주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딜레이 시간을 조절하면서 때려 맞추기식에 가깝다 보니까 실습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딜레이 쓰는 게 무작정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코딩에서는 답이 없죠. 네, 오늘 여기까지 스위치 실습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